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어린아이 부자되게 미주얼입니다. 오늘의 미국 주식 관련 현재 메가 트렌드 4가지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플랫폼, 두 번째로는 컨텐츠, 세 번째로 이제 브랜드, 네 번째로 신재생이고요. 관련해서 삼성증권 레포트 같이 보면서 자세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주에는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매수나 매도 의견 아니죠? 저의 주관적인 분석에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주얼 멤버십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성팬, 술 한잔 특급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미주얼 공부대화방도 일요일반을 개설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번 주까지 초대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증권 레포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시장은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2020년은 아무에게나 좋은 장이었고 2021년은 누구한테는 좋은 장, 그리고 지금 현재 좋지 못한 사람에게는 좋지 못한 장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 이후 계속적으로 모든 나라들의 이제 증시가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2021년에는 미국 증시 그리고 일부 국가의 증시 외에는 특히나 이제 코스피 같은 한국 주식들은 하락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런 차이의 발생 원인은 이제 바로 금리의 방향성 전환에 기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유동성 공급이 개런티된 상황에서 모든 자산은 다 상승을 하지만 이것이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는 시그널을 보면서 옥석 가리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는 일단은 이제 금리 인상을 시작하는 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차별화 전략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마디로 이제 2021년에 대자위가 발생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야지 다른 나라 주식에는 투자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차별화를 이끌 수 있는 종목은 메가 트렌드를 주도하는 종목, 재무제표가 튼튼한 기업, 그리고 글로벌 1등 기업들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글로벌 1등 기업들을 투자하는 게, 그리고 수익성이 잘 나오는 EPS가 높아지는 기업들을 투자하는 게 가장 유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관련해서 4차 산업혁명은 영원한 중심, 규제 리스크는 상존하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본질적 경쟁력 확보 기업을 주목을 해야 된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현재 유튜브를 사용하고 있는 이 구글이라는 기업이고요.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 이제 메타버스의 대장 메타라는 이제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컨텐츠입니다. 플랫폼을 경쟁력으로 결정지을 수 있는 키팩터이고요. 현재 이런 컨텐츠 기업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사용하기 계실 넷플릭스와, 그리고 최근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 출시가 되었는데, 디즈니라는 기업이 리오프닝주 섹터에도 들어가지만 이 디즈니 플러스를 가지고 이 컨텐츠 섹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브랜드입니다. 브랜드는 요즘은 소비는 물리적 실체가 아닌 무형의 브랜드의 만족감을 구매하는 것이고, 이런 브랜드 관련 기업들, 특히나 2021년 큰 폭의 70%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던 이 에르메스라는 기업, 그리고 현재 브랜드를 대표적으로 이제 눈에 띄게 확인할 수 있는 이 아이폰이라는 브랜드의 애플이라는 기업, 그리고 뭐 구체적으로 얘기 드리면 뭐 한국에서는 이 삼성이라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이제 신재생에너지 관련 섹터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EV 섹터들을 생각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장이 테슬라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테슬라는 이제 신재생에너지만을 뛰어넘어 이 브랜드, 플랫폼, 컨텐츠 이 네 개를 모두 포함하는 기업들이 되고, 이 신재생에너지 섹터에는 이런 다른 차량 테슬라 관련 외에 뭐 루시드, 그리고 현재 뭐 니오 중국 주식 중에 전기차 관련 이제 3대장들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증권에서 지금 현재 빅테크 6종목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고, 소비재 2종목,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는 이제 넷플릭스 하나, 산업재에서는 넥스트라 에너지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다. 빅테크에서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테슬라, 엔비디아, ASML을 추천을 하고 있고, 소비재 나이키, 에르메스, 소프트웨어는 넷플릭스, 산업재에서는 넥스트라 에너지를 추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관련해서 내용은 제가 열성팬 이상 게시판이나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을 통해서 올려드렸고요. 이렇게 2021년을 보았을 때 S&P 500은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 코스피는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2022년에도 이런 모습들은 더 차별화되는 전략으로 S&P 500은 조금 더 상승하는 전략, 코스피는 조금 더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2021년을 되돌아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월스트 3선을 보면 일단 텐센트 포트폴리오 편입으로 중국 바닥잡기를 시도를 했다. 알리바바, 바이두도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특히나 이제 중국 관련해서 이렇게 많이 빠진다라고 해서 쉽게 들어갔을 때 그게 바닥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이 바닥이 아니고 오히려 더 깊은 바닥이 생겨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관련해서는 특히나 중국 정부에서 밀고 있는 전기차 섹터라든지 반도체 이런 친환경 관련해서 이제 투자를 해야지, 이런 인터넷 관련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중국 주식, 현재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밀지 않는 기업들 섹터에는 투자를 유의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인플레 환경에서 경기 민감주를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한 게 지금 잘못된 이제 선택이었고, 세 번째 낙폭 과대라는 이유로 2등주를 편입을 했다. 앞서서 얘기했듯이 글로벌 1등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글로벌 1등 기업들을 이제 꼭 선별을 해서 섹터별로 가져가는 게 2022년에도 유효한 전략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렇게 텐센트 포트폴리오 편입에 더 하락 흐름 나왔다. 바이두, 알리바바의 매수로 인해서 오히려 저점이 더 낮아지는 2021년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텐센트, 항생테크, 알리바바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흐름, 특히나 이렇게 항생테크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하락하는 흐름을 보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현재 중국 정부에서 밀고 있는 중국 전기차 3대장, 저는 니오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니오는 지금 현재 하락 흐름이 나왔지만 오히려 CATL 같은 기업들은 정책 방향에 따라서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교훈은 중국 투자는 정책이 답이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투자는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는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인플레 환경에서 경기 민감주 이 보잉과 캐터필러를 5월 11일에 삼성증권에서 포트폴리오 편입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상반기 수익률을 상회하는 이제 나스닥 대비해서 보잉, 캐터필러, 카니발, 대태항공 등이 지금 상회하는 흐름을 보여주었고, 연간 기준으로는 시장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나스닥보다 이제 보잉, 카니발, 델타항공, 캐터필러 등이 더 낮은 수익률을 보여주었으며, 저는 개인적으로 2022년에는 이런 캐터필러, 보잉, 카니발, 델타항공 등이 오히려 시장을 상회하는, 이렇게 상반기에 보여주었던 것처럼 시장을 상회하는 모습을 한 번 더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소재 산업재 등의 상승세가 지속되지 않았던 이유는 미국 인프라 투자 합의 지연, 중국의 원자재 시장 개, 그리고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업황 회복 지연, 원재료 가격 상승 및 가격 증가가 어려운 산업 구조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일단 이등주를 편입하며 갭매우기를 기대를 했다. 이 인텔을 이제 매수를 했는데 오히려 인텔이 좀 더 밀리면서, 그리고 현재 이제 에르메스 대신 루이비통을 매수를 하면서 오히려 더 에르메스보다 수익률이 낮아졌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작년을 비교해보면 에르메스는 74% 상승으로 나왔는데 루이비통은 이제 42.1% 상승으로밖에 나오지 않았고, 이렇게 에르메스와 비교를 한다면 결국은 1등 기업에 투자를 해야지 앞으로도 수익률이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할 때 인텔이란 이제 1등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성장성이 큰 기업들, 그리고 글로벌 1등 기업에 꼭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는 이제 CPU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AMD나 엔비디아에 이제 차지를 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서버의 CPU 점유율 낮아지고 있고요. 노트북도 낮아지고 있고 데스크톱도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AMD의 매출 추이와 엔비디아의 매출 추이는 급격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인텔은 오히려 횡보나 약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결국은 1등 기업을 이제 매수를 하는 게 앞으로 잘한 선택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2021년 다시 잘한 선택 세 가지를 보면 상황 및 장 색깔 변화에 따른 재빠른 손절, 특히나 이렇게 손절 라인을 못 잡으시고 계속적으로 이제 보유를 한다라거나 어느 정도의 손절에 대해서 이제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재빠른 손절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지속적인 달러 강세, 미국과 빅테크로의 쏠림 전망, 그리고 포트폴리오 내 중소형주에 대한 배제, 특히나 이렇게 중소형주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많이 가져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마찬가지로 2022년에도 2021년에 이 세 가지를 잘 하는 게 중요하다. 손절 라인을 잘 잡고요. 빅테크로의 쏠림 현상은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중소형주 물론 실적 기대감에 큰 폭의 상승률이 나올 수 있지만 이 비중에 본인 포트폴리오 비중에 어느 정도의 중소형주 비중은 꼭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텐센트, 캐터필러, 디즈니, 페이팔, 보잉 등 지금 현재 상황 색깔에 따라서 재빠른 손절을 삼성증권에서 했고, 실제로 이제 적절한 손절에 따라서 이런 하락 수익률을 방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제 가장 이제 하락폭이 컸던 이 페이팔 마이너스 37%를 이 삼성증권에서 재빠른 손절로 방어를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손절매는 주식 투자를 위해 들 수 있는 유일한 보험이다. 막연한 기대만을 가지고 손절매를 하지 못하는 것은 성공적인 투자를 방해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손절매는 미래를 위한 기회비용이고, 손절매는 손실 실현이 아닌 미래에 더 나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이다. 손절이 없는 주식은 브레이크 없는 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고, 주식이 회복될 때를 한없이 기다리는 것은 손실이 커지도록 방치해 두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제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삼성증권 레포트 매주 나올 때마다 보고 있는데, 오늘 레포트는 개인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서 별도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앞으로의 미국 증시는 빅테크 쏠림 현상이 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이렇게 중소형주 아크는 연초 이후 수익률이 ARKW-3.9%, ARKG-30.7%, 반면에 나스닥은 22% 상승률이 났기 때문에 굉장히 중소형주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러셀 2000 지수의 이제 박스권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 돌파를 잘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소형주 그래도 포텐이 그리고 실적이 큰 폭의 상승률이 나왔을 때는 개별 종목으로는 이제 큰 폭의 상승률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참고로 봐주시고, 비중 조절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현재 2021년을 되돌아보면 2022년에 포트폴리오 운영 방향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2022년에도 이 철학을 유지한다. 주식이 아닌 패러다임을 사는 것. 두 번째로는 1등만이 살아남는 세상. 세 번째는 많이 오른 자산이 더 오른다. 극단적 초양극화가 심화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세 개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메가트렌드 사선을 보면 기존에는 유통, 부동산, 제조업, 에너지에서 이제 시대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면서 앞서서 얘기했듯이 플랫폼, 콘텐츠, 브랜드, 신재생이라는 이런 4개의 패러다임이 이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4개의 패러다임을 모두 커버하는 것이 이 테슬라 같은 이제 주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플랫폼 관련 기업들은 앞서서 얘기했듯이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메타라는 기업, 그리고 콘텐츠는 이제 넷플릭스, 디즈니라는 기업이 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 브랜드에서는 에르메스, 애플, 뭐 테슬라, 신재생에너지는 EV 섹터 등이 가장 유효한 종목들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이렇게 자국 내에서 1등을 하는 기업들을 매수를 해야 되고, 미국에서는 이제 뭐 페이스북, 메타로 지금 사명이 변경되었고, 한국에서는 카카오톡, 뭐 이런 기업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미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미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올해는 이렇게 4개의 시대의 패러다임, 플랫폼, 콘텐츠, 브랜드, 신재생 기억을 하셔서 관련해서 이제 내용을 참고로 보시고 2022년 투자 전략을 잘 세우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미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미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주얼이었습니다.